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백신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원우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산업부 성장기업부의 신용훈 신동호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 회담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떠나면서 SNS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예.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회담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었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오찬을 겸하면서 정상회담 171분을 포함해서 6시간 가까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 간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까지 경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첨단 산업 분야로 넓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첨단 산업 동맹으로 확장됐다라는 평가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백신 분야가 큰 관심이었는데 기대했던 백신 수화프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예. 국군 장병 55만 명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깜짝 선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현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 많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까지는 도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이 백신의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은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 목표에 한 단계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삼성과 모더나의 위탁 생산 계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MOU도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선 가장 큰 관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모더나의 계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mRNA 백신에 대한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구체적인 생산 물량과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요. 이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이 완제 위탁 생산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원액을 들여와 병에 나누어 넣는 원료를 병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에서 백신 원액을 받은 다음에 이를 용기에 넣어 상품으로 제조하는 최종 마감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수억 회 분량의 백신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계약은 위탁 생산이 아닌 이 노바백스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을 위한 백신과 이 코로나와 독감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결합 백신 등 차세대 백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시설을 활용한 이 백신 생산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공장에서 노바백스의 백신의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 백신 개발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두 회사가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 호재에 좀 더 주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 두 회사 계약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쉽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결과를 두고 양사가 살짝 주가가 엇갈린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계약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모더나의 파트너로 낙점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체결한 위탁 생산 계약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원액을 들여와서
공장에 이제 병에 주입을 한 뒤 밀봉하는 완제 의약품 공장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쟁사의 알맹이를 빼앗기고 이 껍데기인 포장만 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완제 의약품 공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은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단지 소규모 설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 담당하다는 것이 이제 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향후 완제 의약품 위탁 생산을 계기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아니냐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스위스 론자가 모더나와 원료 의약품 생산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계약에도 당초 예상했던 이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가 앞서 지난 4월에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 원행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후 합의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체결한 거에 반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계약이 개발 생산 MOU이고 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양사의 주가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 파트너십이 다소나마 백신의 도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 협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서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SK, LG가 우리 돈으로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미국 내 공급망이 강화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업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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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발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들여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미국 지방정부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장 건설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새롭게 짓는 공장의 경우에는 5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 공정 라인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현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국내 부품 협력 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업체를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 건지 현지의 업체들 또 그리고 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라는 게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한 만큼 국내에서 좀 생산 비중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우선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IT를 비롯해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같은 4차 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이 글로벌 시장도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전동화 부품들이 그만큼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에 투자한 만큼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는 일은 좀 생각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요. 예. 또 미국 진출 시 부품업체들에게 과연 호재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새롭게 짓는 이 생산 라인은 위치와는 별개로 국내 소부장 업체라든가 테스트, 패키징 외주 전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소부장 업체라든가 이 테스트, 패키징 업체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전부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라기보다는 기존의 이 경쟁사들의 공급사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새롭게 협력을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협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SK 이
이노베이션 그리고 포드의 협력 정도만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배터리 동맹을 선언을 했지만 사실 배터리 협력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상당히 진전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더욱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미 GM과 합작법인 세우고 나서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2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SK 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1, 2 공장을 짓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포드와 협력을 해서 배터리 공장 짓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인 GM과 포드 그리고 국내 배터리 1, 2위 업계와의 합작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미국 시장에서 K배터리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외에도 뭐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좀 다양하게 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에다가 뭐 5G, 6G까지 언급이 됐고 심지어 뭐 우주 탐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기쁘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해였죠. 4차 개정이 있었는데요. 4차 개정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4차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도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이 지침을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하기로 하면서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또 한미가 원전 산업에서도 협력을 해서 제3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합의도 있었는데요. 우리 탈원전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는 모순도 지적이 있지만 거꾸로 이제 탈원전에 따른 국내 원전 산업의 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제 5G라든지 6G 같은 통신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기술 협력 이상의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양국 정상 공동 성명에서 오픈랜 기술 활용해서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오픈랜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 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 장비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제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하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예.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이 프로그램까지 같이 공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구도를 좀 깰 수 있는 보관인 셈입니다. 미국의 속내는 통신 시장에서 이 오픈랜 이용해서 프로그램 기술력 우위에 있는 미국 업체들의 참여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협력 발언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국의 우주 탐사 협력의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에 따른 것인데 이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것이 지난 2020년도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8개국이 함께 합의를 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 평화적이면서 상호 호의적인 우주 탐사에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 협정 체결에 좀 빠졌었거든요. 이번 정상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 협정 체결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도 뭐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지금 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죠. 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명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그리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전환, 그리고 NLL 일대의 평화 수역 전환 등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겠지만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 그리고 긴장 완화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북미 대화를 조율해왔던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이번에 깜짝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구체적인 접근 방식, 대북 접근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훈, 정원우, 신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